445번은 요 그림을 파악했으면 무조건 맞췄겠네요. 좀 파악 못한 사람은 잘 들읍시다. 요 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공식 그 자체입니다.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 그냥 뭐 다 알잖아, 그쵸? 오케이? 요거 문제 잘 냈네요. 잘 냈어. 오이씨, 이거는 안 배웠는데요? 그럼 좀 생각을 해야죠, 이제. 루트 3이라는 건 되게 마음에 들거든. 왜?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인 거 알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 직선이 x축이랑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는 건 이미 아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해봤겠지. 대충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게 대충 그려봤겠지. 뭐 대충 요 정도 그렸을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 세타를 이루는 각이 여기 있으면은 말이야. 이렇게 한번 대칭을 해봐. 요 세타를 이루는 파란색 짝대기하고 x축하고 같이 요 두 놈을 세트로 이렇게 대칭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해봤더니 뭔가 눈치가 좀 삭혀지는 것 같단 말이야. 자, 봐봐. 얘를 파란색 짝대기랑 세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파란색 동경이랑 x축을 통째로 요 놈에 대해서 대칭을 딱 하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 그렇죠? 왜 x축이랑 같이 했을까? 그러면은 요게 60도니까 60도가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갔네요. 그렇죠? 이 전체가 지금 120도가 됐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세타가 어디로 갔어? 여기로 쏙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빨간색은 5세타를 나타내고 있었죠? 따라서 세타랑 5세타랑 더한 게 120이 되겠구나. 뭐 어떻게 했다? 그려보니 그래 됐다. 는 거네요. 이해는 바로 되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뭐야? 무조건 360m만 붙여주면 되죠. 따라서 둘이를 더한 게 360m 플러스 120이었고 거기서 세타가 나오고 세타 범위 주어져 있잖아. 세타가 되는 게 요거 3개였다. 이해는 완벽히 되죠. 452번도 쌤처럼 했으면 뭐 된 것 같네요. 솔직히 30초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고 싶다는 건 인정합니다. 왜 30초예요? P가 한 바퀴 도는데 30초라 그랬잖아. Q는 한 바퀴 도는데 60초라 그랬고, 그쵸?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 하면 얘는 이쪽으로 흰색이었던 곳은 검은색으로, 검은색이었으면 흰색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돈다는 겁니다. 30초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30초 지나면 P는 한 바퀴를 돌아버려. 근데 Q는 반 바퀴밖에 못 돌잖아. 그쵸? 30초 지나면 Q는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고. 그러면은 Q가 일단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갔겠지. 근데 P는 위에 검은색으로 싹 바꾼 다음에 Q가 검은색으로 바꾼 걸 다시 흰색으로 원상복구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상황이 되겠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수학이 아니야. 수학이랑 상관없잖아 이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둘이 동시에 똑같은 곳에서 출발할 때는 그때는 요것만 생각하면 돼. P가 더 빠르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동시에 이제 다시 여기서 출발하잖아. P가 더 빨리 빡 간다고. Q는 뒤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P가 바꾼 거를 Q가 이제 뭐야?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죠? P가 먼저 싹 가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꾸면서 싹 가잖아. 그렇죠? 30초가 지나면 아예 한 바퀴를 돌아버린다고. 근데 30초 동안 Q는 요 반바퀴까지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곳은 요 반바퀴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P가 먼저 가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꿨는데 Q가 다시 반바퀴는 원상복구를 검은색으로 시켜버렸다. 근데 밑에는 아직 원상복구를 못 시켰죠. 그렇죠? P가 검은색으로 쑥 바꿔서 여기까지 가버렸다는 겁니다. P는 계속 한 바퀴를 돈다고. 근데 Q는 반바퀴만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곳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 출발하면은 그냥 어차피 P가 따라잡을 거니까 그냥 Q한테 니 먼저 가라 하고 그 다음에 P가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기가 편하잖아. 다시 뭐라고? 그냥 Q한테 니 먼저 가. 그 다음에 P야 니 이제 한 바퀴 돌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기가 편하다는 거지.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상상이 잘 안 되면. 그렇죠? 오케이? Q가 흰색으로 싹 바꿔놓고 P는 위에를 흰색으로 바꾸고 얘가 흰색으로 만든 걸 검은색으로 바꾸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돼있죠? 30초 또 돌면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120초까지 생각했으면 문제 끝났네요. 출발할 때랑 똑같잖아. 그렇죠? 모양의 주기.
모양의 주기가 120초였구나. 즉 60초인 순간에서 480초가 지나도 즉 540초가 돼도 이 모양이랑 똑같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게 565초거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뭐야? 여기서 25초만 지났을 때 25초가 지나면 P는 30초 동안 360도 돌잖아. 그렇죠? 그러면 P는 300도를 돌았을 거고 Q는 30초 동안 180도를 돌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는 비율로 계산할 수 있죠. Q는 150도를 돌았겠다는 거죠. 그때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넓이 구하는 거는 문제없죠. 12분의 125파이가 됐다. 쉽고. 자, 485번은 맞췄어도 잠깐 봐봐요. 왜냐면은 이게 보니까 어떤 짓을 해도 풀리기는 풀리는데 풀고 나서 진짜 답이 맞아도 개빡치고 틀리면 진짜 더 빡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렇죠? 최대한 간단하게 해봤어요. 근데 간단하게 하려면 약간 눈치를 채야 되는데 개사기까지는 아니고 약간 사기. 개사기는 아니고. 자, 봅시다. 1학년 때 배웠죠? 개수가 대칭 형태. 1학년 때 개수가 대칭 형태인 방정식 보면 뭐하라 그랬어? 중간차항으로 묶으라 그랬어. 기억이 살짝은 나. 아예 안 나진 않아.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쳤으면 당연히. 오케이. X제곱으로 묶어야 돼. 묶고 나서 여기까지 묶는 것도 문제없죠. 얘가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인수분해를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고 싶으면 여기 x 두 개 있는 걸 하나는 얘한테 주고 뭐 그렇게 했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서 좀 멈춰 볼게요. 여기서 멈춰 볼게. 사인이라는 놈이랑 1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요런 놈은 뭔가 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더라도 역수를 만들었을 때 뭔가 좀 연관이 생기겠구나 라는 추측이 된단 말이야. 요게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얘를 여기에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궁금한 게 뭐야?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생각해봐. 사인이랑 1 마이너스 코사인은 딱 봐도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모양이 있으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이 뭐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렇죠? a 플러스 a분의 1 통분해봐. 통분해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란 말입니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하는 거는 당연히 써야 되죠. 오케이? 결국 뭐예요? 얘가 뭔지가 얘인데 그게 2랑 4였다는 걸 알아낸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사인 값이 1, 2분의 1이니까 그때 세타 값이 나오고 바로 잡아 넣으면은 답이 나오고 쉽고. 요거 잠깐만 맞췄어도 들어봐요. 이거 졸라 중요한 개념이네요. 자, 전원 다 쌤이 뭔 얘기하나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507번 문제는 요 문제를 풀면 돼요. 잠깐 놔둬봐. 잠깐 놔두고 example. 내가 그냥 다른 문제를 내봤어. 되게 똑같이 보이죠, 그렇죠? 일단 내가 낸 문제를 먼저 한번 해보자. 요걸 해보자고. 3세타는 1사분면 그것 자체를 범위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네. 4세타는 2사분면 그거를 범위로 표시를 했어요. 그때 세타는 몇 사분면인지 구해라. 세타의 범위를 알면 문제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3세타, 4세타의 범위를 안 해?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야? 두 범위를 빼면은 우리 목적 달성을 바로 해버리네. 그쵸? 우리 부등식끼리 더하고 빼고 할 때 1학년 때 배웠죠? 더할 때는 그냥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면 되지만 뺄 때는 어떻게 해요?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면 되나? 안 되죠? 교차로 빼야 되죠? 왜 교차로 빼야 되는데? 얘한테 얘를 뺀 게 당연히 제일 작고 싶으면 최소값에다가 최대값을 빼야 되고 당연히 얘한테 얘를 뺀 게 제일 크고 싶으면 최대값에다가 최소값을 빼야지. 그쵸? 그래서 교차로 빼야 되는 거야. 교차로 빼니까 세타 범위가 나왔어. Q-P도 정수잖아. 그러니까 이 Q-P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보니까 여튼 1, 2, 4분면에 있더라. 이 문제는 그냥 이게 끝입니다. 뭐 무슨 있나? 자, 끝났어. 끝났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 이제 이걸 하자고.
똑같은 짓을 이제 하겠지, 그치? 똑같은 짓을 합니다. 3세타 범위, 6세타 범위. 자, 이제 똑같은 짓 한다. 그러면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는 것도 똑같은 짓이고, 그럼 3세타의 범위가 나왔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이제 나 세타 범위 구하면 돼. 양변 3으로 나눠서 세타 범위. 와, 문제 다 풀었다. 그럼 이제 여기 얘가 정수니까 0 놓고 1 놓고 2 놓고 3 놓고 그 범위를 표시하는 거 할 줄 알잖아. 표시해보니까, 응? 1, 2, 3, 4분면에 다 있네. 자, 뭐가 무슨이지? 뭐가 무슨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요 문제는 이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었어.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으로 자동으로 식 두리를 그냥 더하고 뺐다고 해서 조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냥 문제 주어진 조건만으로 자동으로 바로 세타의 범위가 나오니까 요것 자체가 그냥 문제 주어진 조건과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란 소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끝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 주어진 조건만으로 나오는 건 세타의 범위가 아니고 3세타의 범위잖아. 얘들아, 범위라는 게 뭐야? 3세타 3배를 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돼 있어. 근데 그거를 3으로 나눈다 그래서 정확한 세타가 정확한 범위가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면 세타라는 놈이 여기 빨간색 색칠한 곳에 있기는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해보면 있기는 있다고, 요 색칠한 범위에. 근데 요 구역 안에 있는데 요 안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만으로는 뭐야?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다? 얘는 그냥 문제 주어진 조건만으로 세타의 범위가 나오잖아. 그럼 끝인 거죠. 얘는 3세타의 범위를 알아냈잖아. 3세타의 범위를 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세타는 뭐다? 그러니까 3배를 한 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다 그래서 3배하기 전에 원래 놈이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야. 얘는 완벽히 필요 충분 조건이었고 문제 주어진 조건 자체가 세타에 대한 범위였다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수 파트에 있네요. 뭐 이해는 되지 뭔 소린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안 돼요? 그냥 따로 여기서 세타 범위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세타 범위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타라는 놈은 요거 둘 다 만족시키는 곳에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 P 자리에 0, 1, 2, 3, 4 넣어서 그 범위 표시하는 거 파란색으로 해봤어요. 그거는 뭐 하려면 하죠. P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그거 색칠했다고. 그 다음 여기 Q에다가도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해서 그거 색칠하는 거 문제없지. 그러니까 파란 구역, 노란 구역에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1, 2, 4분면이 되겠다. 뭐 뭔 소리 하는지는 알겠지? 이해되나? 일단 놉시다. 508번은 맞췄으면 됐네요. 아니 좀 앉아 그냥. 508은 맞췄으면 됐고 모르겠다 봅시다. 삼각형이 언제 예각에서 둔각으로 언제 둔각에서 예각으로 바뀔까? 직각이 될 때를 기준으로 예각에서 둔각, 둔각에서 예각으로 바뀌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C를 어디에 찍어야 ABC가 직각 삼각형이 되는지 그 경계선이 궁금하다는 거거든. C가 어디에 있어야 직각이 되는지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다른 구역에 있을 때 언제는 예각, 언제는 둔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건 뭐냐? 그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건 요 선 두 개라고. 왜? C가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 되잖아. 그렇죠? 요 선이 바로 뭐가 된다? 요 선을 기준으로 C가 요쪽 구역에 있으면 어떻게 돼? 둔각이 되고 요쪽 구역에 있으면 예각이 된다. 경계선이 되는 거지. 직각 일대의 선을 기준으로. 바로 이해되죠? 그러면 직각이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네요. 뭐다?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C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라서 직각삼각형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C라는 점이 요 원 안에 있으면 둔각이 되고 원 밖에 있으면 예각이 되겠다. 요 선을 기준으로 바뀌겠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바로 뭐가 된다? 요 넓이. 뭐 이 넓이 구하는 거는 그냥 진짜로 수학하다 학원에서 하는 거죠. 구하면 돼. 509번은 기억력 테스트인데 혹시 기억상실증이 걸린 사람은 이거 몇 번 했지, 그치? 기억상실증 봅시다. 같은 속력이 뭐예요? 움직인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거네요. 호의 길이 L은 R 세타 공식을 쓸 수 있죠? P가 움직인 호의 길이는 1 세타와 Q가 움직인 호의 길이는 R 세타 2. 자, 둘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문제에 한국말로 적힌 걸 전부 다 밑줄 긋고 얘는 얘다,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수식으로 바꿔서 식으로 풀자는 거야. 쌤이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 머리를 써서 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수식으로 바꿔서 식으로 하자는 거야. Q가 세 바퀴 도는 동안, 그러니까 Q가 움직인 각도 세타2가 뭐다? 출발할 때는 제외라 그랬으니 0보다 크고 6파이 이하가 될 것이다. PQ 거리가 최소라는 게 뭔 소릴까? 반드시 OPQ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어야겠네. 저번에 우리가 비슷한 거 한 것 중에는 뭐 P랑 Q가 일직선상에 있는 것도 했잖아. 그때는 둘이 빼면 그냥 N파이다. 왜? POQ 순서도 되고 OPQ 순서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야? 반드시 OPQ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어야겠네. 이해 안 되면 즉시 안 되네요. 그럼 뭔 소리다? 움직인 각도가 그냥 한 바퀴의 정수배만큼 차이 나야겠다는 거죠. 한 번만 다시. 우리가 저번에 한 것 중에는 그냥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문제도 있었거든. 그때는 OPQ 순서대로 있어도 되고 POQ 순서대로 있어도 되거든. 그때는 둘이 움직인 각도를 뺀 게 파이의 정수배다였고 지금은 반드시 OPQ 순서대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움직인 각도 차이가 무조건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한 바퀴 차이 나거나 0바퀴 차이 나거나 2바퀴 차이 나거나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요렇게 되는 게 5번이다. 그게 뭔 소리야? 여기서 정수 n이 5개다 라는 소리가 되네. 뭐 끝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우리 세타1 안 쓰기로 했잖아. 안 쓰기로 했으면 지자리에 넣자고. 오케이? 지자리에 넣은 다음에 묶어서 정리하면 세타2라는 게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세타2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지자리에 넣어봐. 지자리에 넣고 약분해서 정리하니까 n이라는 놈의 범위가 나오더라. 얘들아, n이 5개래. 요 범위의 정수가 5개라고. 그러려면 그 정수 5개가 확정적으로 1, 2, 3, 4, 5여야겠다는 거죠. 뭔 말할? 따라서 여기에 1, 2, 3, 4, 5가 들어가려면 구간의 오른쪽 끝이 5 이상 6 미만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아래 범위가 나오게 됐다. 뭐 기억이 나죠? 쉽고 510번은 그냥 뭐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으면 그러면 보면 되겠네요. 솔직히 1도랑 89도가 있고 2도랑 88도가 있고 요런 문제는 솔직히 이거는 누구나 눈치를 채긴 합니다. 어떤 눈치를 채? 매우 높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100% 확률로 1도 넣어서 나오는 거랑 89도 넣어서 나오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겠구나. 왜냐면 그런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야겠죠. 일단 내가 x자리에 탄젠트 89도를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탄젠트 89도 넣었어. 뭘 쓰고 싶을까? 각변환 공식 중에 그거 있잖아. 탄젠트 90-x가 뭐냐 그러면 그냥 탄젠트 x분의 1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탄젠트 89도를 넣으면 이 공식을 썼을 때 이렇게 변형이 되겠다. 분모 분자 탄젠트 1도 곱해 탄젠트 제곱 1도 곱해 여기까지 되네요. x자리에 탄젠트 1도 넣어봐.
x자리에 탄젠트 1도 넣어서 나오는 놈이랑 방금 탄젠트 89도 넣어서 나오는 놈이랑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1 해서 2가 되네요. 요거는 솔직히 사기가 아니고 눈치가 많이들 채집니다. 왜? 이런 형태는 99%도 아니야. 100%예요. 반드시 뭐 넣은 거랑 연관이 있어서 어떻게 상수가 되고 100%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양옆에 둘이 더해도 2고 그 안에 둘이 더해도 2고 하다 2가 44쌍이 있고 중간에 하나 남네? 탄젠트 45도 넣은 게 남는데 걔는 어차피 1이잖아. 걔는 그냥 1 넣어주면 1이 되고 오케이? 따라서 89가 되네요. 그쵸? 쉽고 513번은 우리가 이거 언제 한번 했네요. 그쵸? 그냥 무지성 계산 문제인데 그 원본 그 모의고사 원본을 할 때는 쌤이 그나마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한다는 말할 거리가 있었는데 요 잘못된 학교에서 그냥 더 개빡치게 요렇게 해버리면 나도 별 수가 없네요. 이게 뭐냐면 진짜 다 넣어서 진짜 다 해봐서 진짜 되는 거 찾아야 되네. 좀 약간 미친 것 같네요.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짝수가 안 된다는 것. n이 짝수가 안 된다는 거는 눈으로 보고 바로 판단되네요. 왜? n이 짝수면 얘가 0이 되고 얘는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렇죠? 일단 n은 홀수고 그러면은 요 6개 홀수에 대해서는 검증을 전부 다 하기는 해야 되네요. 어쩔 수 없네. 뭐 누가 되고 안 되는지 이거 보고 바로 알겠나? 난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네요.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학교 시험이면 안 해야 되는 마지막에 해야 되는 1순위네. 그렇죠? 요거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딴 걸 완벽하게 하는 게 더 낫네. 따라서 n이 뭐냐에 따라서 요 값이 뭔지는 1초에 하나씩 나오잖아. 그렇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진짜 요 식이 뭐가 되는지 이쁘게 정리까지 한 거야. 뭐 이쁘게 정리까지 하는 거는 뭐 문제 없죠? 요런 게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식이네. 뭘 이제 잡아 넣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봐봐. 제곱 플러스 제곱해서 그냥 말이 안 되는 식이라고. 양수 음수 곱해서 양수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오더라. 얘는 그냥 이 범위 만족하는 애 그냥 1부터 넣어보라고. 넣으면 전부 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것만 되는구나. 거기서 만족하는 범위도 만족하는 AB가 요거고 N은 1이고 노건 상관없이 얘는 1이 되네요. 별로 할 말은 없고 그냥 인내심을 갖고 하는 문제다. 515번은 잠깐 그냥 쉬어가는 코너로 넣은 거고 마마 찼으면 됐어요. 못한 사람 같이 보고 항상 쌤이 먼저 한 건 집에서 싹 다시 해요. 일단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면 수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세타가 될 것이고 요만큼은 3sin 세타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큰 부채꼴에 반지름이 뭔지 이것도 똑같다고 적혀있죠? 반지름이 뭔지는 그냥 6sin 세타라는 걸 이미 아는 상황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면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또 알아낸 게 뭐예요? 우리는 요 큰 부채꼴의 중심각이 뭔지도 90 플러스 세타라는 것도 아네요. 그냥 문제 끝난대요. 어려움이라고 적혀있네요. 틀리기가 어렵다. 오케이? 따라서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공식을 쓰면 요 부채꼴 넓이가 저렇게 나오는데 근데 부채꼴 넓이가 주어져 있더란 말이지. 그쵸? 오케이? 따라서 얘는 얘다 라는 거 풀면 되네. 요거 2배 해봐. 얘 됩니다. 약분이 그냥 이렇게 돼버립니다. 결국 사인 세타가 뭔지 나오고 사인 세타가 뭔지 알 때 요거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할 때 요거 구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다들 합니다. 그렇죠? 각변환 공식은 헷갈려도 안 돼요. 여기서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못하면 쌤 불러요. 이거 할 때 요거는 이제 하나 못하는 사람은 쌤 말해. 547번 좀 복잡하긴 한데 복잡한 거랑 어려운 거랑 다르잖아. 그렇죠? 뭐 딱히 뭐 쌤이 하면 뭐 대단하게 깔끔 유식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딱히 아니네요.
일단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말은 제일 위에 그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대해서 풀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의문이 마음속에 그거겠지 못한 사람은. 요거 인수분해 그러니까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이것도 사실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너희가 조리제법 할 때 x에 뭐 넣어야 0 되는지 찾잖아. 그치? 그때 뭐 해요? 64의 약수 분의 15의 약수 중에서 찾잖아. 그것도 좀 경우의 수가 많긴 한데 그래도 그것 중에서만 찾으면은 솔직히 4분의 1 같은 거 넣어보고 싶잖아. 4분의 파이 넣어봐 0 되네. 그쵸? 하나만 찾으면 그 다음엔 스무스하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쵸? 64의 약수 분의 15의 약수 중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3개 나오더라. 오케이? 인수분해는 뭐 한번 다시 해봐. 하려면 하죠. 요 셋 중에서 서로 다르다 그랬어. 서로 다른 두 놈을 딱 고르면 그러니까 고르는 방법은 3가지의 경우의 수 대수도 있으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 내가 지금 그래서 6가지 다 적은 거야. 알파 베타가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가 뭐가 되는지 줄줄줄줄 찾아라. 약간의 노동이네요. 뭐 개빡치는 노동 정도는 아니고 그림을 보면서 찾으면 그래도 금방 찾거든.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이 둘 중에서 내가 베타가 뭐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 왜 베타가 뭐일 때를 기준으로 했냐면 베타에다가 뭐를 넣으면은 저 셋 중에 베타를 뽑아. 그 다음에 뭐를 넣으면 요게 어떤 상수함수가 되잖아. 무조건 얘 아니면 얘라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내가 이거 뭐 그린 거냐면은 그냥 사인함수, 그냥 코사인함수 둘 다 2분의 5파이까지 둘 다 그려본 거거든. 그때 뭐 교점 다 표시하고 이쁘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 요거 뭐 하려면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베타가 이놈이건 간에 확실한 건 요 놈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상수함수가 되거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베타가 뭐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베타가 4분의 파이일 때 베타가 4분의 파이면 얘는 여튼 2분의 루트 2라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때 알파가 뭐냐로 또 나눠야죠. 뭐 한 방에 빵 이렇게는 못 하겠네요. 뭐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베타가 요거일 때 알파가 요거거나 요거가 된 이제 그냥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때 풀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잡아 넣으라고. 사인 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a-3 요게 통째로 사인의 각이라고 지금 그게 2분의 루트 2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일단 여기 내가 A 적어놓은 건 뭐냐면 그냥 범위만 생각했을 때 아직 그림으로 완벽히 따진 게 아니야. 지금 A 여기 노란색으로 적은 건 그냥 범위만 생각했을 때 후보를 적은 겁니다. 알파가 4분의 5파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알파 자리에 4분의 5파이 넣으라고. 그러면 여튼 A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여튼 A가 뭐일 수가 있는지. 따라서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A들은 뭐냐면 아직 제대로 구한 게 아니고 그냥 알파가 뭐라 그랬으면 그냥 자기 자리에 넣고 A 범위 나오는 거에서 일단 후보들만 적어놓은 거고 이제 요 후보들 중에서 진짜로 이 그림 생각했을 때 진짜로 되는 놈이 누군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 후보들 중에 진짜로 되는 놈을 찾자는 겁니다. 여기 그냥 후보를 넣어보라고. 이제 바로바로 판단이 되거든. A 자리에 3, 4, 5 넣어보라고. 과연 2분의 루트 2가 나오냐고. 안 되더라. 그래서 뭐 그냥 진짜로 찾은 거야. 예를 들어 베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요 상수함수를 끄었다는 사실은 똑같아. 근데 알파가 4분의 9파이면 그럼 A가 뭐여야 되냐. 예를 들어 3을 넣어보라고. 요거는 뭐라고? 그냥 범위만 생각했을 때 후보라고. 그럼 후보들 중에 진짜 되는 걸 찾으라고. 넣었을 때 사인 0 안 되잖아. 근데 4 넣어봐봐. 4 넣으면 사인 4분의 9파이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개빡치진 않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실제로 뭐가 되는지가 판단이 되더라. 그래서 뭐 똑같은 소리 나눠도 될 것 같아. 그냥 그 짓을 했다고. 좀 걸립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그 짓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되는 놈은 이렇게 5개밖에 없더라.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네요. 그리고 자주 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이 학교가 좀 아까도 신본고 있었죠. 그 쓰레기 문제가 또 신본고였는데 이것도 이 학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런갑다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너희들 학교 시험으로도 안 내고 신주원 테스트도 안 내고 이딴 거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됐어요. 자, 589번. 요거는 잠깐 맞춘 사람도 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30초만 잠깐 봅시다. 요거는 뭐 대부분 맞출 것 같긴 한데, 근데 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적어 놓은 건 신주원 해 하면은 뭐 요것도 안 적겠지만은 여튼 어떤 식으로 하나 보자. 무조건 맞췄더라도 쌤이 어떻게 하나 참조를 해야 돼. 가조건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고 이항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제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어, 그렇죠? 그놈의 1학년 점대칭 공식 그 자체 2,1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네, 그렇죠? 사인 함수건 코사인 함수건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여튼 코사인 함수는 원래 변곡점을 지나는 상수 함수가 0이잖아, x축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b를 지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변곡점의 y좌표가 변곡점의 좌표가 여러 변곡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변곡점들 중에 한 놈이 여튼 2,1이라고 그냥. 확실한 건 뭔데? 그냥 보자마자 b는 1. 여기가 1이어야지. 그렇죠? 네. 맞죠? b는 끝났어. 그 다음 봅시다. 나 조건은 한국말로 뭔 소린데요. 요 그래프에다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어디를 딱 잡았대. 잡았더니 그 잡은 구간에 있는 모든 점은 전부 다 y좌표가 2분의 1 이하였다라는 소리네요. 그쵸? 그러면서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제일 크고 싶으면 요 구간을 최대한 넓게 잡고 싶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구간이 여기 잡히는지 여기 잡히는지 여기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잡히건 상관없어. 왜 여튼 간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거리가 15분의 8이라는 사실은 여기로 잡건 여기로 잡건 여기로 잡건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뭐 대충 여기라고 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그냥 15분의 8이라고. 이게 최대한 넓게 잡은 거잖아. 더 좁게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최대한 넓게 잡고 싶다 그랬잖아. 최대한 넓게 잡았을 때 구간의 길이가 요거다 라고 적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쌤이 47번 얘기한 거네요. 여기서 이까지 6분의 1주기죠. 따라서 그냥 3분의 1주기가 주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에서 한 주기가 뭔지 나오고, 근데 우리 주기 구할 줄 알잖아. 주기가 a분의 2파이죠. 거기서 바로 a가 나오더라. 좌표 구했나요? 뭐 계산을 했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소리야. 뭐 어떻게 하지 알겠나? 이해 안 되면 쌤 불러. 591번은 답 맞췄으면 됐네요. 모르겠다 하는 사람, 591 모르겠다 하는 사람 봅시다. A라는 놈을 넣었더니 P라는 놈이 나왔대요. 근데 C라는 놈을 넣었더니 역수가 나왔대요. C 쓸 필요 있나요? 쓸 필요가 없네요. 왜? 탄젠트 각변환 공식을 생각해봐. 탄젠트 x하고 탄젠트 90-x하고 역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봐. 역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잡아 넣은 놈끼리 더하면 90도인 관계인 놈이었다는 소린 겁니다. 뭔 말아? 따라서 뭐다? 이거 C, B, D 다 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지금 문제 암산으로 끝난 겁니다. 왜? C는 그냥 90-A였다는 거죠. 그 다음 탄젠트 함수의 상수함수를 끄었으면 요 길이 자체가 한 주기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문제 끝났죠? 여기는 270-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180 플러스 A가 되겠다는 거네. 요거 4개 다 더해봐요. 요거 4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540도가 되네요. 결국 코사인 540도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바로 끝난다. 그냥 재미로 넣어본 겁니다. 이런 걸수록 더 필수인 거야. 목표가 너무 적네. 아까 알바노 한 거 있었죠.